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5천 뛰기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제가 보여줬으면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스카이키를 제가 좀 아직도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찌됐건 이게 아직은 좀 사용자들한테 좀 사용하기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키키님은 뭐 부동산 좀 지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완전 초보자들이 와서 이게 데이터만 이렇게 싹 나열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한 번에 이게 알았어요? 아니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용법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키키님 지금 저한테 이제 엄청 물건 많이 가져와서 리뷰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보통? 서울 아파트가 제일 좋은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그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건 뭐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네. 요즘에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51명 들어오고. 웬만한 그 서울의 괜찮은 아파트는 막 4, 5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경매는 우리가 이제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일단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경매를 누르면 이렇게 물건이 쭉 나오거든요. 전국에 있는 경매 매물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뭐 저층만 볼 수도 있지만 기회유인이다 해서 저층만 이렇게 필터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기중층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럼 기준층은 1층 빼고 1층 빼고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층을 보면 1층만 일단 저층으로 저는 분류를 했고, 네. 2층부터는 다 기준층으로 일단 분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2층도 저층인 건 맞긴 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2층이 KB 시세 기준으로는 평균값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의를 했고, 이게 층이 5층짜리도 있고 15층짜리도 있고 30층짜리도 있고 50층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층이 저층일 수도 있고 5층짜리는 2층이 기준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1층만 그렇게 했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층을 하고 세대수는 한 몇백 세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최소 500세대는 500세대? 500세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키키님은? 나중에 팔 때 그래도 좀 잘 팔릴라 좀 많아야 되지 않나. 그건 맞아요. 세대수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거래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500세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공년도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중공년도 몇 년도로? 한 2003년? 왜 2003년? 2003년? 네네. 무슨 2003년 무슨 월드컵인가요? 그래서 뭐 이유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2003년 월드컵으로 했고요. 월드컵으로 했고, 쭉 오른쪽으로 다 보면 이제 공급 평수하고 전용 평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정가, 최저가, 그리고 몇 회에 유찰됐는지 그거까지 나와 있고, 이제 여기 보면 특수라고 돼 있어서 실제로 이게 유치권인지 뭐 대항력이 있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하죠? 특수 물건은 뭐 특수 물건을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해도 됩니다. 네. 근데 고수분들. 뭐 고수라기보다는 내가 하면 뭐 고수인 거지 뭐. 이 세상에 뭐 고수가 있나요? 돈 벌면 장땡인 거지. 벌고 싶네요. 벌 수 있어요. 지금 스카이키가 있는데 이게 돈을 왜 못 번다는 거예요. 그니까요. 그럼 요 특수 물건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공시가 1억 이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공시가 1억 이하하고 초과를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해놨을까요? 저 알아요. 뭔데요? 법인으로 투자할 때 1억 이하인 물건들은 세금을 덜 냅니다. 어떤 세금? 취득세. 취득세를 1%만 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1%만 냅니다. 와, 원래는 얼마 정도 되죠? 법인은 주택을 취득할 때 12%를 내죠, 원래는. 이래서 1억 이하를. 꼭 1억 이하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시가 1억 이하를 이제 타겟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다. 네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지금 공시가 1억 이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건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네, 좋아요.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쭉 설명 먼저 한번 해볼게요. 메뉴를. 이 오른쪽은 KB 시세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상한, 평균, 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출이 보통 KB 시세, 매매 시세 평균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네네. 기준으로 대출 나온다 라고 보면 되고 KB 시세 전세 평균이 있고 월세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은 뭔지 아세요? 키키님? 최고가 날짜요? 이전에 최고로 얼마까지 찍었는지? 맞아요. 최근 그 보면 최고가가 거의 2021년, 22년 정도에 많이 최고가가 찍히는데 그때 거의 피크를 찍다가 네. 쫙 떨어졌었거든요. 뭐 지금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최고가를 이제 넣어놨던 거는 저의 의도는 이게 예전에 2021년 7월에 9,200만 원까지 갔었던 물건이다. 근데 지금은 얼마냐? 최근 2025년 2월 12일이니까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근데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죠. 네.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고 네네네. 뭐 그런 셈이죠 지금. 그리고 지금 더 어마어마한 거는요. 6개월 이내 거래 건수가 이거 맞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됐답니다.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최고가가 9,2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 5,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오름차 순으로 할 때 어떤 걸 하냐면 최저 시세 대비 최근 실거래가 대비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최근 실거래가 대비 해서 이제 오름차 순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와. 98.5%까지 떨어지는 거의 박앤세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권리적인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거냐? 재매각, 임차권 등기,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그냥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납 미납 4번에 지금 81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지금 진짜 미쳤다. 왜냐면 대항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그냥 넘겨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대항력 뭐 이런 것들은 넘기고 이거 한번 볼까요? 부영 아파트 한번 볼까요? 네네. 공시가 1억 이하인데 권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대박이다. 물론 이게 지방이라서 지방 아파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 돈만 벌면 되지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상관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그런 조금 상대적으로 우량한 지역과 나머지 이제 기타 지방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투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키키님은? 수도권은 대부분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좋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 다시 올라가고 할 때까지 좀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시세보다 굉장히 급매로 매입을 하기가 힘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매주 지금 시세가 조금씩 떨어져요. 특히나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 아파트를 투자를 하더라도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바로 단기 매도하는 거를 그거를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5천 뛰기도 가능한 건가요? 5천 세전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쵸. 세금도 내고 뭐 이것저것 하면 네. 세후 5천까지는 쉽지 않아요. 공시가 1억 이하로 무슨 어떻게 세후 5천 뛰기를 해. 욕심이 너무 과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물건을 한번 볼까요? 지금 2번 유찰이 된 상태고 권리적인 이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보면 2021년도에 1억 800만 원에 실제로 샀어요.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조금 잘 보이나요? 1억 80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6,800만 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한번 누르고요. 부영 7단지거든요. 네네. 실거래가를 보면 이 평수가 59.987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으로 18평인데 공급 평수로 몇 평일까요? 한 23평? 23평, 24평, 25평? 네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세를 보면 이 평수로 봤을 때 23평이네요. 기가 막히게 맞췄네요. 여기 보면 이게 밑에 59.98제곱미터라고 전용 면적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고 실거래가를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를 보니까 1억 3천, 9천, 1억, 1억 1천. 작년 연말에 1억 3천, 그러니까 제가 1억에서 한 1억 3천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KB 시세를 보니까 1억 2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억 1천 정도? 1억 1천 정도? 네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실제 발생했던 실거래가, 그리고 실거래가는 1억에서 한 1억 3천 정도로 보이고요. KB시대는 평균가가 한 1억 2천 정도. 그리고 호가를 봅니다. 네이버 호가를. 네이버 호가를 가격 순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저층이 9천이니까 저층은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요. 기준층 기준으로 봤을 때 9,500에서 1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 이제 1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거는 뭐 인테리어가 많이 됐다든지 아니면 향이 너무 좋다든지 뭐 이러저런 이유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영 7단지를 보니까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이게? 향이 다 비슷하다?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지금 77제곱미터는 다 동향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701동은 거의 남향에 가까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컨대 나머지는 다 동향인데 701동만 남향이니까 실제 실거래를 봤을 때 701동이 23평 중에 제일 비쌀 확률이 높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 보면 호갱노노 사이트라고 알죠? 네네. 호갱노노 사이트로 들어가면 지금 이게 동이 구평동이거든요. 구평동 부영 7단지 이렇게 들으면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23평형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실거래가가 된 게 나와요. 이게 쭉 나오거든요. 네네. 1억 3천, 9천 막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등기 쳤냐, 단순 거래냐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게 뭐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이제 나중에 한 달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디스코도 그렇고 호갱노노도 그렇고 이 실거래가가 어디서 가져오는 데이터인 줄 알아요? 한국 부동산원? 아닙니다. 아닌가요? 찍었습니다. 네.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실거래가를 공공 데이터로 제공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뭐 우리 스카이키도 그렇고 이런 공공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 정확한 정보인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니까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조금 봐야 될 게 이게 아직도 등기를 안 쳤네요. 12월 거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고요. 지금 보면 701동 77 타입이 제일 비쌀 걸로 추정이 돼요. 대부분 동향이라서 그런지 뭐 크게 특이점은 없어 보이네요. 701동 거래된 게 1억 1,750만 원? 근데 뭐 다른 동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등기 튄 게. 근데 여기가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예. 아까 빨간 점이 막 다다다닥. 네이버 한번 볼까요? 네네. 거기 보면 거래량이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예. 그러니까 이런 단지는 확실히 좀 거래가 많이 될 확률이 높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은 단지인가 봐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저는 이제 구미에 살아보진 않아서 구평동 잘 몰라요. 예, 네. 근데 부영 아파트가 지금 6,860만 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키님은 이 아파트의 시세가 지금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1억 보겠습니다. 1억. 네. 그럼 입찰을 얼마 해야 돼요? 너무 싸게 하면 또 못 받으니까 7,500? 7,500? 7,500에 사서 1억 정도에 판다. 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손품으로 알 수 있는 정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게 실거래가 1억도 있고 1억 3천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이게 과연 동별 차인지 아니면 향별 차인지 아니면 뭐 인테리어 차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화 임장이나 실제로 가서 임장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임장은 또 따로 해야 되는 거네요. 스카이키로 네네. 우리가 물건을 찾는다고 해서 이걸로 기계적으로 무조건 판단하는 거는 조금 오판이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얼마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하는데 거의 한 8, 90%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이지 100%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물건을 고르고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50만 개라고 하셨나요? 40에서 50만 개? 근데 일반 그거를 매매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렇고 일반 매매도 상당히 괜찮죠. 일단.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시가 1억 이하니까 이거는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돼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 저 같으면 7천만 원을 쓸 것 같아요. 그 7천만 절대 원에 못 받지 않을까요? 뭐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1억 정도의 시세가 나와 있는데 뭐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렇게 낙찰을 받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